텅 빈 서울의 밤하늘 아래 나는 또다시 홀로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잠겨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2025년의 서울은 네온 사인 불빛 아래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하지만 저 화려함은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일 뿐, 강남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은 그저 아스라이 멀게만 느껴졌다. 아내와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을 캐나다로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 기러기 아빠라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름표는 밤마다 찾아오는 이 지독한 공허함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한때는 작지만 알찬 IT 부품 회사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아내의 성화에, 그리고 나 역시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다. 하지만 몇 년째 이어진 지독한 불황은 견고해 보였던 내 삶의 기반마저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다. 줄어드는 수주량, 늘어나는 재고, 매달 압박해오는 대출금. 캐나다로 보내는 생활비와 학비는 조금도 줄일 수 없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손안의 스마트폰만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위안이었다. 의미 없이 포털 사이트 뉴스를 읽고 동창들의 SNS를 기웃거리던 내 눈에 번쩍이는 문구 하나가 날아와 박혔다. 소피아 김의 고수익 AI 퀀트 투자. 당신의 잠자는 돈을 깨우십시오. 월 10% 수익률 보장. 지금 바로 무료 온라인 설명회 신청. 뻔한 광고 문구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하버드 출신 재미교포 투자 전문가, AI 기반 자동 매매, 월 10% 보장이라는 단어들이 끈질기게 시선을 잡아 끌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월 10%라니 허황된 소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탈출할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희망. 나는 홀린 듯 무료 설명회 신청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저녁 노트북 화면 속 소피아 김은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지적인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세련된 말투로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는 복잡한 국제경제 정세와 AI 알고리즘을 넘나들며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예언자처럼 시장을 예측했다.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오는 생소한 투자 용어들과 경제 지표들은 신비로운 주문처럼 느껴졌다. 간간이 섞이는 유창한 영어는 그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더했다. 설명의 막바지에 나는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다. AI 퀀트 투자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녀는 내 질문에 잠시 미소를 짓더니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오히려 내 질문 덕분에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며 칭찬까지 덧붙였다. 왠지 모르게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VVIP 고객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프리미엄 투자 리딩방을 소개했다. 망설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VVIP 리딩방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VVIP 리딩방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매일 아침 소피아가 직접 분석한 시장 정보와 함께 추천 종목들이 올라왔고, 교수님, 원장님, 대표님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듯 보이는 참가자들은 앞다투어 엄청난 수익률을 인증하는 스크린샷을 올렸다. 처음에는 의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해 500만 원이라는 소액만 투자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15%의 수익이 났다는 알림이 떴다. 믿을 수 없었다. 화면 속 빨간 숫자는 메마른 내 마음에 퍼지는 따스한 온기 같았다. 나는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갔다. 1,000만 원, 3,000만 원.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수익률은 더욱 경이로웠다. 한 달 만에 투자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음을 되찾았다. 해외 아내에게도 두둑한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도 한결 밝아졌다. 회사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여유도 생겼다. 모든 것이 소피아 덕분이었다. 어느 날 밤 리딩방이 아닌 개인 카카오톡으로 소피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 대표님, 주무시나요? 오늘 수익률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대표님은 다르세요. 과감한 결단력과 시장을 읽는 통찰력, 정말 인상 깊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많은 VVIP 고객 중 한 명일 뿐인 나에게 그녀가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다니, 그것도 칭찬 일색의 메시지를. 아닙니다.
다 소피아님 덕분이죠. 매번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대표님처럼 뛰어난 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투자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투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하버드에서의 치열했던 학창 시절, 월스트리트에서의 성공과 그 이면의 차별, 그리고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했다는 외로운 고백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내 이야기처럼 들렸다. 나 역시 가족과 회사를 위해 내 삶을 잊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녀는 내 사업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기러기 아빠로서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다.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은 내게 유일한 휴식이었고 위안이었다. 나는 어느새 그녀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투자 파트너가 아니었다. 내 메마른 삶에 나타난 오아시스였고 어쩌면 잃어버렸던 청춘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외면하고 싶었다. 대표님, 혹시 홍콩에 기반을 둔 넥스트젠 바이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만. 그럴 거예요.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 정보거든요. 넥스트젠 바이오는 혁신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해서 곧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상장만 되면 주가는 최소 10배 이상 뛸 겁니다. 이건 제가 대표님께만 특별히 드리는 기회예요.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돼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극소수의 VVIP 파트너에게만 투자를 제안하고 있어요. 대표님이라면 충분히 이 기회를 잡으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은 속삭임이었다. 10배 수익. 그 말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것만 성공하면 나는 모든 빚을 갚고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가족들에게 떳한 가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비상장 기업 투자라는 위험성, 과거 투자 실패의 쓰라린 기억이 경고음을 울렸다. 하지만 비상장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달라요, 대표님. 제가 직접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증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대표님과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화면 너머 그녀의 신뢰 가득한 눈빛, 물론 그것이 연출된 이미지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과 함께 성공하고 싶다는 말은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나는 회사 운영 자금을 끌어다 쓰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심지어는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했다. 내 인생, 내 가족의 미래를 건 마지막 승부였다. 돈을 넥스트젠 바이오의 홍콩 법인 계좌라는 곳으로 송금하자마자 소피아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홍콩 금융당국에서 갑자기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마 경쟁사에서 저희 상장을 막으려고 음해 공작을 벌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 계좌까지 동결될 위기예요. 이대로 가면 대표님 투자금까지 전부 묶여버릴 수 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요. 당국의 로비 자금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알아봤는데 5천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이 돈만 더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빌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투자 수익금의 제 사비까지 보태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떨렸다. 싸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사기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번쩍였다. 하지만 이미 3억 원이라는 거금이 저 너머에 묶여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는다. 5천만 원. 그것만 있으면 어쩌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소피아의 애절한 목소리, 그녀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
나는 이성의 경고를 애써 무시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탈탈 털어 5천만 원을 그녀가 알려준 또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그것이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약속된 투자금 회수일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소피아의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는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를 걸면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투자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얀 화면에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버 문제일 거야. 그녀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 거야.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수십,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 그리고 마침내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이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3억 5천만 원. 내 평생을 바친 돈, 가족의 미래가 담긴 돈, 그리고 그녀를 향한 내 어리석은 믿음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외로움과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나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던졌던 것이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비참하고 한심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며칠을 시체처럼 보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회사에 나가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 비서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밤이면 술에 취해 잠들었고 깨어나면 다시 지옥이었다. 멍하니 한강 다리 위를 걷기도 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과 수치심이 끝날까. 하지만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며칠 후 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삭막한 공간, 컴퓨터와 서류 더미에 파묻힌 사람들. 내 앞에 앉은 김진우 팀장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피곤해 지쳤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나는 횡설수설 지난 몇 달간의 일을 털어놓았다. 소피아와의 만남, 투자 과정,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까지. 내 손에는 그녀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출력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야기하는 내내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50평생 이렇게 어리석었던 적이 있었을까? 내 입으로 내 치부를 고백하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다. 김 팀장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간간히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보다는 냉정한 분석에 가까웠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대표님,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결합형 투자 사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 저희 팀에서만 하루에도 10건 이상 접수됩니다. 상대방은 개인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중국, 캄보디아 등의 콜센터를 두고 활동하는 전문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소피아 김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수십 개의 가짜 신분과 프로필을 만들어 활동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의 냉정하고 현실적인 말은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듯했다.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잡을 수는 있는 거죠? 제 돈, 단 얼마라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내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다. 김 팀장은 잠시 내 눈을 응시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좌 추적과 IP 추적,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은 검거 자체가 어렵고 설사 일부를 잡는다 해도 이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후라 피해액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표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뒤섞여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그때 김 팀장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작은 명함 하나가 떠올랐다.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모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명함에 적힌 마포구의 한 건물로 향했다.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지원 모임 사무실은 생각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누군가 기부한 듯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희망을 주는 문구들이 붙어 있었다. 열댓 명의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한 여성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처음 오셨나 봐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고 선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내 소개를 했다. 그녀는 나를 빈자리로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나는 그곳에서 내 또래의 사업가,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여성, 은퇴 후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전 재산을 잃은 노부부, 심지어는 유명 대학의 교수까지 만났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과 수치심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 끔찍한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경찰서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눈물이 났다.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슬픔,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거나 한심하게 쳐다보지 않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휴지를 건네주었다. 최수연 씨는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박 대표님, 괜찮아요. 다 쏟아내세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절대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희망을 너무나 잘 아는 악마 같은 전문가들이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기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몇 주가 지났다. 나는 꾸준히 지원 모임에 나갔고 김진우 팀장과도 계속 연락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 팀장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필리핀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소피아 조직이 사용하던 콜센터 중 한 곳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일하던 하위 조직원 몇 명을 검거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교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개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소피아는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페르소나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내가 영상 통화했던 여성 역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다. 핵심 인물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했지만 그래도 악의 실체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사실은 작은 위안이 되었다. 지원 모임 사람들과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아직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기 조직의 다른 투자 리딩방과 데이팅 앱에 잠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의 사기 수법과 가짜 프로필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로 했다. 김 팀장은 우리의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는 우리가 사기꾼과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가상번호와 보안 메신저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박서준인 척 소피아 조직의 다른 연락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접근했다. 잃어버린 돈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애원했고 추가 투자를 미끼로 영상통화를 끈질기게 요청했다. 며칠간의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그들이 응했다. 아마도 그들은 나를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쉬운 먹잇감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나는 지원 모임 사람들과 김 팀장과 함께 경찰서 회의실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았다. 지난번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차례였다. 화면이 연결되고 흐릿한 영상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소피아의 파트너 다니엘이라고 소개했다. 교활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다.
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다시 연락 주셔서 기쁩니다. 소피아는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추가 투자 건은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모니터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뒤에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동지들이 서 있었다. 다니엘, 아니, 당신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당신, 그리고 당신 동료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들은 우리의 돈만 훔친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자존심까지 짓밟았어. 당신들은 인간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야. 하지만 더 이상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옆에 있던 최수연 씨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정체를 알고 있어. 당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시키는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은퇴한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 평생 모은 돈을 돌려줘, 이 악마들아.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우리의 분노 어린 외침에 화면 속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무언가 소리치더니 화면은 거칠게 흔들리며 꺼져버렸다. 허탈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다. 우리는 그들을 잡지 못했다. 돈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냈고 진실을 외쳤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캐나다에 있는 아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어리석음,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끔찍했던 사기 사건까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원망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사과하지 마. 당신 잘못만은 아니잖아. 물론 당신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돈은 다시 벌면 돼. 우리 아직 젊잖아. 우리가 있잖아, 여보. 다시 시작하자. 화면 너머 딸과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었지만 더 소중한 것은 아직 내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 후 나는 달라졌다.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었고 주말이면 피해자 지원 모임에 나가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온라인 사기 예방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진우 팀장에게 사기 조직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문득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깊고 화려했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은 아니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희망이라는 이름의 촛불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기러기 아빠가 아니었다. 나는 상처를 딛고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한 사람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가족을 그리며 나는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묵묵히 살아갈 것이다.